지우방 청소 중 서랍에서 발견한 의문의 편지. 이게 뭐지? 정희가 의아해하며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 19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유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낡은 3층 주택에서 68세 윤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으로 이불을 정갈하게 개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죠. 30년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구석구석은 정희에게 익숙한 친구 같았습니다. 물을 끓이고 녹차를 우려내는 동안 집안은 고요한 새벽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장미 화분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봄볕이 서서히 집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정희는 찻잔을 들고 2층 손녀방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살살 문을 두드렸죠. 20살 손녀 지우는 대학교 1학년으로 아직 새내기의 설렘과 적응의 어려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5분만 더요. 지우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아침은 준비해 둘게.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딸인 45세 장미선이 약국을 운영하느라 새벽 5시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탓에 이 집의 아침과 저녁 풍경은 온전히 할머니와 손녀의 몫이었죠. 정희는 늘 스스로를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밤늦게 울음을 달래주고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하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학부모 상담까지 모든 것을 정희가 했죠. 미선은 약국 일로 바빴지만 정희는 그런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자 삶의 이유라고 여겼죠. 30분 후 지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고 청바지에 니트를 입은 모습이 대학생답게 자연스러웠죠. 키가 작은 편이라 옷이 조금 헐렁해 보였지만 정희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맛있겠다. 지우는 식탁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요즘 너무 말랐어. 정희는 지우의 그릇에 계란말이를 더 올려주면서 김치찌개도 한 그릇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학교 학생 식당은 정말 맛없거든요. 지우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줄까? 아니에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할머니 음식 이야기만 해도. 정희는 그런 지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와 함께하는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식사를 마친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저녁에 봐요. 조심히 가고 학원 끝나고 너무 늦지 말고 와라. 금세 어두워지니까. 네, 알았어요. 지우는 정희의 뺨에 뽀뽀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장보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길 건너편 카페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집 청소를 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오후가 되자 정희는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며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지우가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지우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최근에는 피곤해요라며 바로 방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대학교 새내기라서 적응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공부. 20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울 수 있으니까요. 오후 4시쯤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어서 와라. 간식 준비해뒀어. 정희는 귤을 깎아 예쁘게 담아 내밀었지만 지우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나중에 먹을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뭐가 그렇게 바쁘니?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하자. 할머니, 과제가 많아요. 잠깐만 방에서 정리하고 올게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친구들 이야기, 교수님들 이야기를 신나게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죠. 저녁 때가 되어도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와 통화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저녁 먹자. 정희가 문을 살살 두드렸지만 한참 후에야 대답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정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먹는 식사가 일상이었던 터라 혼자 먹는 밥은 왠지 맛이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우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기다렸지. 뭘 좀 먹어야지. 하루 종일 굶으면 어떻게 해? 정희는 남은 반찬들을 다시 꺼내서 간단히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죠. 정희는 지우의 표정을 살펴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할머니, 잘 자요. 지우는 간단히 인사하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지우가 사용한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마음은 왜인지 편하지 않았죠.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도 계속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우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음속 걱정이 점점 커져갔지만 손녀를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죠. 그저 지우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해서 동네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 것 같았죠. 정희는 지우가 학교에 간 사이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봄맞이 청소를 하면서 지우도 기분이 좋아질까 싶었거든요. 거실과 부엌 청소를 마친 후 정희는 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지우가 직접 방 정리를 했지만 요즘 바쁜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안이 평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교 교재들과 노트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연필과 형광펜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침대 맡에는 읽다가 만 소설책이 펼쳐진 채로 있었고 의자에는 며칠 전에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 참 요즘 정말 바쁜가 보네. 정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새로 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자에 걸린 옷들을 옷장에 넣어주고 바닥에 떨어진 양말과 속옷들을 빨래 바구니에 담았죠. 마지막으로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들을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펜들을 필통에 넣어주었습니다. 노트들도 과목별로 정리해서 책꽂이에 꽂아주었죠. 그런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려고 보니 서랍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지? 정희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각종 문구류와 화장품,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관련 서류들과 학생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랍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다른 물건들에 눌려 구겨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중요한 서류처럼 보여서 구김을 펴주려고 집어들었는데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기록 안내라는 낯선 문구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거든요. 입양 기록? 정희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입양 기록 안내라고 적혀 있었고 수신인은 윤지우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가 왜 이런 걸?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우가 사회복지학과 과제를 위해 받은 자료인가 생각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부하니까 그런 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봉투가 지우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발송된 것이었고 발신처도 공식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봉투는 이미 개봉되어 있었고 안에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정희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설마 우리 지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들고 지우의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편지를 보지 않았을 텐데 입양 기록이라는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뭘까? 우리 집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정희는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지우가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정희는 거실을 오가며 고민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볼지 아니면 그냥 원래 자리에 놓아둘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분명히 오해일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봉투 안에서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윤지우 씨께 친부모 찾기 신청이 승인되어 알려드립니다. 정희는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정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지우가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문서에는 지우가 몇 달 전부터
이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담당자 연락처와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친부모를 찾는다고 정희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우가 왜 그렇게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는지, 왜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왜 평소와 달리 조용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19년 동안 지우를 키우면서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지우가 친부모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지우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너무 작고 여린 모습이었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되었던 아기가 어느새 20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밤에 울면 품에 안고 달래주고 열이 나면 밤새 간병하고 첫걸음을 뗄 때도 박수 쳐주고 첫 말을 할 때도 기뻐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는데 지우는 여전히 친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정희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지우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죠. 입양된 아이가 친부모를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온 것이었죠. 할머니 왔어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였지만 정희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서류를 봉투에 넣고 소파 쿠션 아래 감췄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 일찍 왔네. 지우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뭐 끓이세요? 닭볶음탕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정희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와 마주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지우의 얼굴을 보면 서류의 내용이 자꾸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서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우가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고 말았죠. 아침 7시 지우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늦게 일어나셨네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부산하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학교로 떠났지만 정희는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서류 생각만 났죠. 도대체 언제부터 지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딸 미선에게 이 일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혹시 미선이 지우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정희는 서류를 들고 미선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선이 약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오시다니. 미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희를 약국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미선 앞에 놓았습니다. 미선아, 이게 뭐니? 미선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집어들더니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죠. 어머니, 이걸 어디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미선아,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정희는 미선의 반응을 보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사실은 미선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은 뭐야? 빨리 말해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미선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미선은 정희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했죠. 그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미선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가 되었는데 그때 너무 외롭고 허전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 때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 고아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지우를 만났죠. 생후 2달 된 아기였는데 너무 작고 예뻤어요. 정희는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우가 입양아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20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애가 정말 제 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더욱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는 지우를 친손녀처럼 사랑해 주셨고 지우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희는 그동안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지우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우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말했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우의 반응은 어땠어? 처음에는 많이 놀랐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다만, 미선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 친부모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다고요. 정희는 그제서야 지우의 최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는지, 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 지우는 여전히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친부모를 찾는 것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미선이 정희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뀐 기분이었죠. 미선아, 그럼 지우의 친부모는 누구야? 왜 지우를 고아원에 보낸 거야?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고아원에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우가 지금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느껴졌죠. 어머니, 화나시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냥 당황스러워. 정희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녀예요. 피는 안 섞였을지 몰라도 19년 동안 함께한 정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미선의 말이 맞았지만 정희는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우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서운함도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지우한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미선이 부탁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에 잠겼죠. 앞으로 지우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약국에서 돌아온 정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우가 입양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19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9년. 19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정희는 빈집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오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지우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너무 작고 여린 모습, 밤에 울 때마다 품에 안고 달래주던 순간들, 첫 걸음마를 뗄 때의 기쁨, 유치원 입학식에서 울었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뛰어다니던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우가 아팠을 때 밤새 간병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고열로 며칠 동안 고생했을 때 정희는 한순간도 지우 곁을 떠나지 않았죠.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던 그 시간들. 그때는 정말 친손녀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순수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라. 정희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예요? 오늘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된장찌개 끓였어. 손 씻고 와서 먹자. 정희는 식탁을 차렸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우가 왜 점심을 못 먹었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런 관심조차 생기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지우를 바라볼 때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죠.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가 끓인 게 최고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칭찬에 기뻐하며 더 많이 먹으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정희의 표정을 살피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피곤해 하시니까 푹 쉬시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희는 괜찮다. 내가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 우리 지우가 참 착하다라고 하며 함께 설거지를 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부터 정희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려워졌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게 되었죠. 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예전처럼 관심 있게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지우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도 정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될까요? 늦어도 10시 전에는 들어올게요. 평소 같으면 조심히 다녀와라.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라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알았어라고만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우는 정희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해도 응이라고만 대답하시고 저녁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 이야기? 정희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았지만 지우를 똑바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우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저 정말 궁금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차갑게 대한다니 무슨 소리야. 정희는 여전히 지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예전에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하루 있었던 일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랑 말도 잘 안 하시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죠. 할머니, 혹시 제가 요즘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요? 그런 게 아니야. 정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할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지우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었죠. 할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정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데? 정희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친부모를 찾고 있어요. 지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지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어요. 곧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희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좋겠네. 내 진짜 부모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지우는 할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19년 동안 너를 키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와 정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아침 식사도 각자 따로 해결했죠. 정희는 지우가 나간 후에 아침을 먹었고 지우는 할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서둘러 저녁을 먹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사흘째 계속되던 날,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손이 평소보다 거칠었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뜨개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선이 약국 일을 마치고 집에 들렀습니다. 왔구나. 정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어디 있어요? 미선이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방에 있겠지. 요즘 나랑 말도 안 해.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2층으로 올라가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우의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죠. 지우야, 왜 이렇게 말랐어? 할머니랑 싸웠다고 밥도 안 먹었니? 엄마, 할머니가 저를 미워해요. 제가 친부모를 찾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돌아서셨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선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차갑게 대했는지, 말도 제대로 섞어주지 않았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죠. 엄마, 저는 할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미선은 지우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미선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터라 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미선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정희와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나는 상처 안 받았나? 19년 동안 키운 애가 친부모 찾겠다니.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우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뿌리? 19년 동안 여기서 자란 게 뿌리 아니야? 내가 밤새 울음 달래주고 아플 때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 때마다 찾아가서 응원해준 게 다 허실이었나? 정희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냈습니다. 특히 지우가 5살 때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병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어머니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지우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미선의 설득에도 정희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는 더욱 심해졌고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도 할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지우가 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 지우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1층까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연락처를 알아내셨다고요? 지우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 친부모 찾기와 관련된 연락인 것 같았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 만나뵐 수 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만나면 되나요? 지우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신촌역에서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한참 동안 방에서 조용했습니다. 아마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왔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지우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감자를 깎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저 내일 나가볼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를? 정희가 감자 깎기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친부모. 만나러 가볼게요.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죠. 지우가 정말 친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 집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라.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정희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내 진짜 부모한테 가서 그렇게 불러.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버리려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19년 동안 키워준 사람은 놔두고 친부모 찾아다니는 게 저는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너는 윤지우야. 여기가 내 집이고 우리가 내 가족이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지우는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다녀올게요. 그날 밤 지우는 작은 배낭에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 머물 수 있을 만큼의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준비했죠. 또한 친부모를 만날 때 보여줄 자신의 사진들도 몇 장 챙겼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짐 싸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19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씻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죠. 친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나온 지우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조심히 다녀와라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정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지우를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지우가 나간 후 정희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던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에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만났을 시간이었거든요. 괜찮을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우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19년 동안 함께 산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지우가 너무 순진해서 속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지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미선이 약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우 소식 있어요? 아니, 아침에 나간 후로 연락이 없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걱정되네요. 그래. 정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미선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희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였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리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우는 조금만 늦어도 미리 연락을 했거든요. 학원에서 늦게 끝난다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때는 꼭 전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배낭을 끌듯이 들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지우가 현관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지우야. 정희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정희는 거실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칠 동안의 갈등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늦게까지 지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희가 걱정이 되어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학교 안 가니? 오늘은 안 갈래요. 지우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왜? 몸이 아파? 그냥 오늘은 쉬고 싶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가 학교를 빠지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아파도 웬만하면 학교에 가려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해놓고는 지우를 불러봤지만 배 안 고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오후가 되어서야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정희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지우는 괜찮아요라고 하며 부엌으로 가서 물만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친부모를 만나러 간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했죠. 저녁 때 미선이 퇴근길에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어떻게 지내요? 어제 친부모 만나러 갔다면서요? 응, 그런데 돌아온 후로 계속 방에만 있어. 학교도 안 가고.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선이 2층으로 올라가서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의 모습을 본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져 있었거든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어제 뭔 일이 있었어?
지우는 침대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완전히 속았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친부모라고 연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었어요. 미선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된 거야? 지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촌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제 친부모인 줄 알았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도 있다고 하고 제가 태어난 병원 이름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친부모를 만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몇백만 원씩이나. 미선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순진한 지우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우는 그때의 무서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제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상했어요. 자세히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더라고요. 미선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왔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뛰어가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지우는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은 지우를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잘했어, 도망쳐서. 그날 저녁 9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윤지우 양의 보호자이신가요? 입양 정보를 빙자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에게서 어느 정도 들었지만 경찰이 직접 연락을 한다니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지우 양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나오셔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난 후 정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정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친부모를 찾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나갈 때도 아예 돌아오지 말고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우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지우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막상 지우의 방문 앞에 서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동안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사과한다고 해서 지우가 받아줄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지우야. 정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침 먹자.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한참 후에야 네, 곧 내려갈게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0분 후 지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죠. 정희는 그런 지우를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앉아라. 밥 차려줄게.
정희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며칠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지우 앞에 따뜻한 미역국과 밥, 그리고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할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뭐야? 정희도 마주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속을 썩여서. 아니야, 지우야. 미안한 건 할머니야. 정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워했던 할머니의 따뜻함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심했어.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할머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알아, 이제 알겠어.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죠. 지우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한테도 말해줄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정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지만 점점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것을 털어놓았죠. 정희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지우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하니 끔찍했거든요. 우리 지우가 정말 무서웠겠구나. 혼자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정희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었어요. 정희는 지우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지우가 가장 힘들 때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거든요. 오전 10시쯤 정희와 지우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미선도 약국을 잠시 닫고 함께 왔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신고한 덕분에 입양 정보를 빙자한 사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지우 양이 용기를 내서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이미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입양아들을 상대로 한 사기였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범인들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지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진짜 친부모를 찾고 싶다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지우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대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관을 통해서 하자. 혼자 하지 말고. 할머니.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친부모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 넌 이미 할머니 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집에 도착한 후 정희는 지우와 함께 컴퓨터로 정식 입양 기관을 찾아봤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죠. 할머니, 저는 친부모를 찾더라도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고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문득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지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지우가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앉아 있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지우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멀어졌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두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정희는 동네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들려주었죠. 할머니, 그 사람들 때문에 친부모 찾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지우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할머니가 항상 지우 편이야.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와 화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정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우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지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와 지우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죠. 사기 사건으로 인한 충격은 컸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지우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정말 친부모를 찾고 싶다면 제대로 된 곳을 통해서 하자.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지. 이번에는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자. 그리고 정식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함께 정식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미선도 약국을 잠시 닫고 함께 갔죠. 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부모 찾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찾더라도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억지로 만나려는 건 아니거든요.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사기 사건을 겪으면서 지우가 한층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마당에 장미꽃이 활짝 피었고 집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죠. 지우는 대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정희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교수님이 제 발표를 칭찬하셨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똑똑하니까. 뭐에 대해 발표했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거예요. 특히 입양제도에 대해서 발표했거든요. 정희는 지우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2달 후 입양기관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의 출생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았다는 것이었죠. 지우 양은 1985년 3월 15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어머니는 당시 19세였고 미혼모였어요. 지우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처음 들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친어머니에 대한 추가 정보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락 가능한 상태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지우야, 괜찮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신기해요. 저를 낳으신 분이 저랑 비슷한 나이였다니. 그분도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거야.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정희는 지우의 친어머니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름이 되면서 세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미선의 약국도 잘 되고 있었고, 지우는 학교 성적도 우수했죠. 정희는 동네 부녀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맛집을 찾아가기도 했죠. 엄마, 할머니,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도 좋고 피크닉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할머니도 오랜만에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지우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좋지. 지우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정희가 싸온 김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아서 행복해했죠.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지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 정희는 지우의 입가에 묻은 밥알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입양기관에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의 친어머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았다는 것이었죠. 친어머니 분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요. 하지만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만남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실망했지만 곧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도 나름의 삶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정희는 지우의 성숙한 반응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이 실망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우야, 실망스럽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진짜 가족? 네, 할머니와 엄마요. 피는 안 섞였을지 몰라도 19년 동안 함께한 정과 사랑이 진짜 가족의 증거잖아요. 겨울이 되면서 지우는 특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입양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보다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도 친부모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성급하게 하지 말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말라고요. 저처럼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정희는 지우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장미꽃이 다시 만개했고 집 안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죠.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약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지우는 학교와 봉사활동 이야기를, 정희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있었던 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참 신기하네. 정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뭐가요, 할머니? 지우가 물었습니다.
비밀이란 건 말이야, 숨겨두면 더 큰 문제가 되지만 풀어내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 지우와 미선은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 속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